오늘의 책은 너치입니다. 너치란 무엇인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단어 너치. 오늘은 이 단어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늘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선택을 대신 해준다는 것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인간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이상주의는 늘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존재는 가상의 존재, 즉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는 바로 이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콘과 달리 인간은 실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계획이란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계획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은 현상 유지 편향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주어진 디폴트 옵션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타성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너치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치는 인간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선택 설계자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 자, 이제는 선택 설계자의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미리 누군가가 정해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택 설계자가 필요하다. 우선 선택 설계자라는 개념이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치를 이해하는데 선택 설계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너치를 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투표용지를 디자인하는 사람, 의사, 경영자, 영업사원 등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선택 설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미친다면 모두 선택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치에 있어서 중립적인 설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소하고 작은 요소라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용지도 맨 위에 있는 1번은 적어도 몇 %는 더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 설계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치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키스폴 공항 남자 화장실에는 남자용 소변기 중앙 부분에 검정색 파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아드키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파리 하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른바 적중률이 높아지면서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나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놓는 것이 그 어떤 문구를 써놓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 너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물론 자유주의와 개입주의라는 단어는 남용되면서 반감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죠. 자유주의와 개입주의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직관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이를 조금 단순화시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쉽게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개입주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치는 명령이나 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치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너치는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치는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키스폴 공항의 파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너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무조건 선택 안 늘리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사람들은 남들이 대신해준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제 너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들은 줄을 이었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너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과 사회는 타인으로부터 배움을 얻으면서 발전해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나쁜 점들도 사실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특성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너치를 가하는 방법은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인간들은 분명 레밍쥐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비닐봉지를 갖고 다니는 것은 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 영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이고 두 번째는 동료 집단의 압력인데요. 적어도 이 두 가지 덕분에 인간은 타인에 의해 쉽게 너치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은 틀에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집단 동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단 동조도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분야이기도 한데요. 우선 솔로몬 아시가 있습니다. 솔로몬 아시 교수의 실험은 이미 많은 책들에서 인용되고 있죠.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험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틀린 답을 내놓은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3분의 1 이상 틀린 답을 내놓았다는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동조하려는 경향을 찾아낸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익명으로 답을 하게 된 사람들은 동조하는 경향이 낮았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사회에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행동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겠죠. 솔로몬 아시 교수 이전에는 무자퍼 세리프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개개인의 판단이 하나로 수렴되는 합의가 구축되는 현상, 그러나 그 중에 공모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단의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세한 영향력이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영향력이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선거 전날 투표 의향을 묻게 되면 투표율은 25%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을 때는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3%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끝나고 언제 맞을 것인지를 묻게 되면 28%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특정 물건을 보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커피를 제공한다면 여러분들은 너찌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너찌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